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장단기 미 국채 수익률 다시 내려앉았고요. 기술주 위주의 상승으로 빅세븐 기업들 대다수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마이너스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이 붕괴되고 코스닥은 820선을 이탈했는데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떤 모습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우선은 플러스권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0.18% 상승하면서 2,49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14% 올라오면서 814.49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우리 증시가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고요. 삼성전자는 0.14%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연말 랠리에 더해서 삼성전자에 대해 이 8만 전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0.14% 소폭 오르면서 현재가 71,3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0.87%, 0.14%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0.6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네이버, 기아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주가 방향성 찾지 못한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0.44%, LG화학은 0.85% 약보합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최근 계속해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0.65% 강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31만 5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시작하면서 65만 8천 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트리오 헬스케어가 1.53%, LNF가 1.14%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포스코 DX는 반면에 1.79% 빠진 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0.91%, JYP 엔터테인먼트도 0.33% 강보합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다만 1.21% 빠지고 HPSP와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전기이다 그러면 MLCC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MLCC,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복잡하죠. 마지막에 C가 들어갑니다. 이 콘덴서가 컵에서인데 이 MLCC라는 거는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렇게 전자기기의 기판을 PCB라 그러는데 이 기판 안에 PCB 안에 이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길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요. 자동차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크기의 판 안에 아니면은 판의 크기가 작아져도 같은 수의 자동차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같은 크기의 판이면 더 많은 자동차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자 산업의 발달이 되는 건데. 이 PCB라는 판 안에 있는 MLCC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길이 생기고 더 많은 차가 생기면 신호등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산업이 전체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용량이 커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고용량이 되면 될수록 MLCC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MLCC는 모든 이 기판에는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산업 상황인데 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 제품들이 좀 더 많이 발달되고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수혜를 보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23년도 4분기는 연말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삼성전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건 4분기는 가동률 하락한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고 4분기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각을, 이 시야를 이 뒤로 돌려, 아니,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보면 24년도를 바라본다라면은 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고용량이 됐을 때 수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년도 스마트폰, 이 PC, 뭐 TV 같은 경우 다 고용량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3년 만에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 쪽으로에는 MLCC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제가 4분기 재고 조정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 재고 조정 이후에 24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동률 상당히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갤럭시 S24부터 해서 스마트폰에 이제는 AI가 적용이 됩니다. 이 온디바이스에 AI가 적용이 되면서 이 프리미엄 가전제품 자동차에도 전체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 AP라는 모바일 AP라는 이 뇌 하드웨어에서도 좀 더 많은 MLCC, 또 고용량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많은 MLCC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도 전체적으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전장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전장화,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MLCC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 MLCC 예상이 된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도 차량, 고화소 이런 부분들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14만 5천 원 정도에서 뭐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전고점 정도인 16만 원 정도 목표 가격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부분에 안 들어가는 데 없는 삼성전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주식도 2024년도, 25년도를 바라보자라는 사실은 비슷한 이 시각으로 그 종목을 골라본 한국전력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24년도가 좋다라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4년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소비가 좀 더 많이, 전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요금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유명한 거는 이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 부채가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고요. 3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도 안정화가 접어들었습니다. 국제유가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뭐 석유를 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기보다는 다른 연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국제유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24년도에 8.3조 원, 25년도에 10.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이자가 5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5조 원을 빼면 3.3조 원 그리고 5.2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이 전기요금이 조금 더 올라간다, 조금 덜 인하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국전력의 정상화라는 그림은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많은 부채가 일어나기보다는 부채가 줄면 이자도 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이익단도 조금씩 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PBR이 0.3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싸다라는 점. 이 21년도부터 이어진 이 대규모 적자 그리고 자본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아서죠. 그 흑자로 돌아서고 이 흑자에 대한 그림도 상당히 좋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6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소폭 오른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선 환율은 1,315원대, WTI 국제 유가는 조금 더 내려가면서 72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대다수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테마가 어제 추가 상승을 이어갔는데 제약업체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테마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급속 확산 소식의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 경남제약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한국파마도 상한가 진입했고요. 요소수와 비료 관련 테마도 강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우려 확산 속에 지속이 가능 상승하면서 유니온 13.84% 올랐고 KG케미칼은 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할지, 어떤 테마 상승할지 저희 증시 부와 함께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개장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37% 예상 체결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2,500선 다시금 회복한 모습이고요. 2,503.59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5%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81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상위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슈 분석해봅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에 올라가 있죠. 0.7%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현재가는 71,7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실시간 조회 상위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죠. 0.97%, 1% 가까이 올라가면서 현재가는 31만 1,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규모 수주에도 증권가 반응은 조금 싸늘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1%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는 시초부터 9%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는 17,44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저 터미널 그리고 히토리오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역시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1.69%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12,0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에서 발빠르게 STO 개화를 준비한 대장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큰 대장주로 갤럭시와 머니터리 오늘도 1.69%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카페24는 아직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26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주가 방향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파마 오늘 시초부터 10.44% 약 10%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급등 중입니다. 현재가 28,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10% 넘게 시초부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Y바이오로직스 어제 상장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12,800원입니다. 어제 상장 직후에는 21,000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좀 주저앉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젠텍 4% 넘게 빠지면서 현재가 1,2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중국 폐렴 확산에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차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온 5.35%, 어제 비료 그리고 요소수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유니온, 현재가는 6,500원 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상장한 종목 역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NS 지금 194% 넘게 급등하면서 20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7,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또 2차 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23,000원대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66,000선까지 터치했으니까요. 오늘 해당 종목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권 앵커와 함께 하시죠. 개장하고 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KNS 알아봤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플러스 1%대 반등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1.4%, 뭐 거의 이제 반등이 조금 있는 거죠. 어제 아무래도 이제 어느 국내 기관에서 자금 회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도 많이 밀렸고 IT도 좀 많이 밀렸죠. 그에 대한 반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 0.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오늘도 하락이네요. 3%, 두산 로보틱스도 3%. 최근에 이제 IPO로 올라왔다가 한번 주가들을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 세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거입니다. 포스코 P2M도 반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S전선 아시아 뭐 히토리오 쪽으로 신사업 나가나요? 그런 새로운 얘기가 있으니까 7% 올라가고 있죠. 물론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점 이외에도 지금 뉴스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엔컴퍼니 이제 서로 이제 지분 매입 경쟁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계속 관심권 상위 10위권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새로 올라와가지고 오늘도 강하네요. 이 플러스 20%.
경남제약 이런 순으로 돼 있고요. 포스코 DX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갑니다. 15위권의 우리기술 투자 지금 뭐 비트코인이 벌써 47,000달러 선까지 와 있거든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있죠. 우리기술 투자 오늘 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7위권에 아주 독특한 카페24 올라와 있네요. 오늘 상가가 갔는데 구글에서 260억 이렇게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장초반에 벌써 상한가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선물 쪽에서는 2,000억, 2,000 계약 정도 이제 사고는 있습니다만은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코스피 마이너스 200억, 코스닥 354억 이렇게 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관도 같이 팔고 있네요. 개인만이 홀로 나홀로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2억 프로그램 순매도 플러스 0.8%. 어제 뭐 밀린 게 있으니까 조금 반등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그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약하게 프로그램 매도 8억 정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0.8%. 포스코홀딩스도 뭐 프로그램 순 매수는 20억 나오고 있습니다만 0.98%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네요. 네이버 0.2% 이런 순서로 지금 보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았네요.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35억. 순매도에 0.3% 이렇게 밀리고 있고 지주회사죠. 에코프로 39억. 프로그램 순매도에 플러스 0.4%.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이렇게 0.3% 내려가고 아까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한 3%가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강할 수가 없는 지금 시장 환경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35억 프로그램 순매수의 0.5% 가장 상위네요. 포스코홀딩스는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8%. 하이브는 21억 프로그램 순매수에 3.3%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강하네요. 12%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도움이 좀 되나요? 27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12% 상당히 강한 장초반입니다. 포스코 DX는 프로그램 2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YG 엔터도 오늘 프로그램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플러스 5% 아주 강하게 장초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있고요. 한국행컴퍼니 지분경쟁이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46억 순매도하면서 마이너스 1.6%. 개인들이 관심 많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30억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0.38%. 어제 주가가 잘 버텼죠. LS전선 아시아 오늘도 계속 지금 버텨내고 있으나 플러스 6%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은 매도권입니다. 자, 코스닥 마지막입니다. 우리기술 투자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77억 순매도입니다만은 비트코인 강세가 그대로 주가에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튀고 있는 거죠. 7% 튀니까 말이죠. 에코프로 오늘 사업회사 이제 주가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버티고 있다.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자, 상무님 어제 그 시장 보면요, 그 기관이 많이 팔았고 오늘도 보면 기관은 약하게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계속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3대 지수가 서로 혼조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500선을 계속 두고 공방 중이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12월 말로 가는데 산타클로스가 올까요? 말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산타클로스가 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목소리가 필요한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목소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시장에서는 거의 말발이 안 먹혔죠. 그냥 거의 무시당하는 듯한 모습의 시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너무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우려감이 드는 건 금리 인상은 못하겠죠. 금리 인상은 못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는 포커스입니다. 물론 1분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1분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 금리 인하 시점 구체화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선 국채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떨어졌죠. 이제는 좀 있으면 이런 속도라면은 머지않은 이번 달 안에 앞에 3%를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3% 후반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채권 금리 하락에 대한 속도, 그리고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속도,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금값 상승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절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 기관, 좀 전에 매도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빨리 오른 부분들이 있죠. 종목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묶여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2300선에서 2500선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한 달 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빨랐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파는데 이 매도를 또 받아가는 매수 주체들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들도 있지만 이 안에서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수는 2,50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시가총액의 비중이 굉장히 큰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 모멘텀이 특별히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매매 잘못하셨다 그러면 수익률 많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 종목별로 좀 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담으시면서 가시면 좀 편안한 시장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 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밀렸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플러스권 와 있고, 에코프로도 플러스권이고, 에코프로 머티는 한 2%, 3% 마이너스권이 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 44조 원 아주 상당한 금액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하루는 아주 강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사실은 별 주가가 감흥이 좀 없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44조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캐파범이 아니다.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서 더 좀 수주를 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성장성이 받침이 된다. 그러면서 주가나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실 44조 원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일반 기업이 대기업에서 일반 소재업체든 부품업체든 이런 이 업체에서 대기업이 44조 원 수주한다 그러면 상한가를 몇 번을 기록을 해도 남을 정도의 그런 수주 금액인데요. 에코프로가 BM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사실은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캐파범위 이내이고요. 이 44조 원 한 번에 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공급을 하게 되고 기관이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4조 원으로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급상승을 한다? 그러기에는 아직은 이게 좀 더 큰 금액이고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44조 원 물론 이제 큰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 효과는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게 예상대로 좀 맞았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에코프로 BM이 급등하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23년도 상반기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면 44조 원 나왔다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하락이 멈춘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상승을 더 많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수주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까지는 아니다. 큰 금액은 맞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2차 전지에 적극적으로 베팅해서 큰 폭의 급상승이 일어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 종목들의 2차 전지 소재,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상승이 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우리 기술 투자라는 주식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도 좀 좋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기술 투자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6,3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급상승을 하죠. 이 12월 4일에는 28% 거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음봉이긴 합니다만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사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테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급상승 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 우리 기술 투자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승에는 좀 이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 두나무 지분 7%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당연히 뭐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 두나무의 거래 수수료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러면 두나무의 이익이 올라가면 우리 기술 투자의 지분 가치도 올라간다. 스토리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지금 속도 조절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도 속도 조절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 것만으로 우리 기술 투자의 두나무 지분 가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길게 반영될 만한 뉴스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하시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테마, 특히 우리 기술 투자, 이제는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올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반등은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지금 미국 고용이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사실상 좀 커지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시장도 그렇고 오늘 시장도 그렇고 사실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떤 그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발성 테마로 수급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의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또 1.26%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저는 반도체주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내년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업종이 상향 조정폭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AI 쪽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에 어떤 DDR5 생산량 증가라든지 이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모아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폐렴 관련주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STO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굳이 뭐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굳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고점에서부터 한 30% 이상 하락했을 때 좀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LS전선아시아, 한화투자증권, 하이브, 롯데손보, CJ 대한통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은데 자, 어느 주식 먼저 볼까요? 네, CJ 대한통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그랬었죠. 종목인데 사실 조정 없이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그때 당시 이제 목표가를 13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지금 기세로 본다면 충분히 이제 13만 원대까지 그 이상도 좀 돌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국내에서 이제 중국발 해외 직구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뭐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협력사가 또 이제 알리바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역시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역시도 이제 국내에서 해외 직구 매출이 또 최대치를 달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통관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은 조금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 저도 뭐 센티펀드 코너에서 한 1, 2주 전에 얘기했었고 이슬이 전문가도 일주일 전에 CJ 대한통운 얼마나 가겠어 했는데 주가는 많이 갔네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코스닥 쪽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탑5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카페24 아까 상한가 갔죠. CMG 제야, 한국파마, 갤럭시 하모니, 트리브리스 투자. 우리 기술 또 있네요. 자, 어느 주식 볼까요? 네, 카페24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구글에서 한 260억 정도 카페24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 소식 때문에 이제 뭐 어제 시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이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 그 이전부터 유튜브와 계속해서 좀 협력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다 지금 구글에서 직접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기적 이슈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쪽과 이제 협업을 강화하면서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유튜브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로 봤을 때 향후 이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는 또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단기 수급 유입을 이런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조금 내려왔을 때 18,800원 이하대에서 조금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2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글에서 자금 유치한 카페24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 개장하고 24분 정도 흘렀습니다. 급등주 봐야죠? 네,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수그러들지 않은 빈대 공포와 함께 폐렴 확산에 역시나 부각을 받고 있고요. 현재 15% 넘게 상승하면서 2,1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웰크론입니다.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에 중국 마스크 비축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등의 마스크 원단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웰크론이 부각되고 있고요. 1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3,850원 선, 3,83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정부 정신건강 대응책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품품까지 불어닥치면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함께 호재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5% 넘게 상승하면서 2,4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네 번째 종목은 부강약품입니다.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에 조현병 치료제로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 소식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7% 상승하면서 6,5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텔레필드 살펴보실 텐데요. 경영권 최대 주주 변경 이슈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4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꼬리를 좀 달고 1.7%, 2% 가까이 좀 내려온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0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텔레필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가겠습니다. 현대로템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좀 따라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따라가자.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워낙에 최근에 이제 또 방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비중이 방산 쪽도 있지만은 현재 철도 쪽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코플랜트 사업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지금 방산이 44% 그리고 철도 쪽이 44%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방산 철도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지만 철도 쪽은 2021년부터 좀 수주자 공고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 시기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신규 철도 차량 수주가 또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신규 그 철도 차량을 또 이제 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규모는 한 120명 정도 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호주 쪽에도 전동차 공급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떤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이 신규 수주가 한 8,510억대 불과했는데 3분기 때부터 또 5조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주 잔고 역시도 2분기 한 8조 400억 정도에서 올해 3분기 때 한 11조 7천억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 부분도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방산 쪽도 워낙에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이 이제 K2 전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에 또 이제 1차 수출을 또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실적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번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럽 쪽에서 이제 국내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차 계약 협상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떠한 성장을 또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에코플랜트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이제 에코플랜트 비중도 굉장히 좀 많이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산 쪽이나 이제 철도 쪽에 이런 친환경 기술을 또 이제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소 전기 트램과 같은 뭐 친환경 차량의 어떤 그런 개발과 보급 같은 부분들이 이 동사의 중장기적 성장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플랜트 역시도 진짜 이 부분 역시도 신규 수주를 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한 1,400억대 수준에서 현재 3분기에 또 700억대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사업 부분이 모두 지금 호조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라서 어떤 안정적인 좀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격대는 지금 29,5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28,800원 이하로 조금 내려온다면은
조정 시에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개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센티멘탈 펀더멘털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좀 화면으로 또 볼까요? 솔브레인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종목도 좀 따라가시면 따라가자.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제가 이제 반도체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소재 쪽이 지금 뭐 장비나 일반 이제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만큼 지금 밸류 부담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 CMP 슬러리를 지금 공급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MP 슬러리라는 게 뭐 웨이퍼 공정에서 이 오돌토돌한 부분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후공정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 뭐 3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사실 뭐 실적이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디램이나 낸드 쪽이 감산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뭐 부품이라든지 소재주들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3, 4분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디램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어떤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 CMP 슬러리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HBM3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SK하이닉스와도 삼성전자가 수혜를 또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AI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칩의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M3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쪽에 이 CMP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는 동사의 어떤 그런 동방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DNF라는 이제 기업을 또 인수를 했죠. 이에 따른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F의 경우에 이제 그 고부가 소재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하이케이라든지 하프늄을 또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도 이 하프늄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런 어떤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 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한 28만 6천 원 이하대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고점 부분인 한 35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슬이 전문가는 현대로템, 솔브레인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후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대주전자재료 가지고 왔는데요.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실리콘 음극재 적용 확대에 대한 기대감, 어제장에서 대주전자재료는 4% 넘게 빠진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8만 1,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다만 오늘은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매출액이 5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 떨어졌습니다.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으로 4분기 실적 악화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지적을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주요 탑재 모델인 포르쉐 타이칸 2024년 외장 개조에 따른 구매 지연으로 매출액이 전 분기 수준에 그쳤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실리콘 음극재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이 상승했다라는 부분, 특히나 저수익성인 태양광 부문 역시 매출이 확대됐고 일회성 비용 증가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수익성이 악화됐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출하량 증가 가능성도 있는데 내년 적용 차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년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가능하긴 하지만 수익성은 연말 일회성 비용과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라서 4분기 역시 조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즉 4분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24년 매출액은 2,568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196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서 316% 급등하면서 증가하면서 기록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의 완만한 회복 역시 기대할 부분입니다. 태양 전지 전극 재료의 신규 매출처 확보로 중국 외 지역의 비중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 형광체 재료 부분의 매출 증가 역시 3분기 매출을 견인했다는 부분이 4분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 역시 좋아질 부분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24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실적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서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 비중 역시 확대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목해야 하는 이유, 키움증권은 실리콘 음극재에 방점을 뒀습니다. 지금 부진한 건 역시 실리콘 음극재지만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이유 역시도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한번 방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 2024년부터 신규 차종 탑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개에서 7개 차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첨가율이 현 3% 웨이퍼와트에서 수준에서 25년에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어플리케이션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업황의 점진적인 회복 역시도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장용 MLCC 성장에 따른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 증가감도 역시 기대감으로 몰려오고 있고 태양 전지 전극 재료, 즉 형광체 재료 매출 성장세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 2024년 초부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체질 개선이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역시도 호재입니다. 2024년부터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체질 개선이 끝났고요. 시장에서 주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악화로 인해서 목표가 자체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자에서 키움증권은 바이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가 나오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11만 원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주전자재료 2024년을 기대하면서 한번 포인트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개인 매수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와 있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삼성전기, 한국전력 이렇게 말이 언급이 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현대로템, 솔브레인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